지금 일본이 한편의 영화 세트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가 하면 하다못해 별 괴상한 생물체들까지 등장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것들이 대체 뭐예요? 좀 입이 있으면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일본에서 모른다고 하면 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예?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금껏 발견된 적 없는 생물들이 잇따라 출현함에 따라 관련 사진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숨겨왔던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네마현 마스다키 한 마을에서 깃털이 새하얀 까마귀가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같이 하얀 빛을 띠는 생물들은 흔히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한 알비노 개체라고 하는데 종의 관계에 상관없이 거의 만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새까만 까마귀의 특성상 그 확률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시네마현 자연사 박물관 조류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 세계 각지에서 깃털 일부가 흰색으로 변한 조류는 가끔 보고되긴 하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발견된 사례처럼 몸 전체가 하얀색인 경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체적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유전적으로 중대한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바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월 후쿠이현 사카이 앞바다에서는 다리와 몸통 일부가 흰색으로 변한 수컷 대게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게는 현재 어부가 인근 앞바다 수심 약 320m에서 잡았는데 발견 당시 왼쪽 다리 한 개가 없었고 몸통 전체에서 하얀색을 띠고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게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워낙 기이한 탓에 현재 HN 마츠시마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마초에서 괴상한 형태의 생물이 포착됐는데 머리 부분은 문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오징어의 형태를 띤 끔찍한 모습에 한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비슷한 모습이 보라 문어가 아닐까 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 개체 자체가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서식하는 종이 아닌데다가 그 자체로 희귀한 탓에 기형 생물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형태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죠. 잇따른 괴생명체들의 출현에 일본 학계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전혀 다른 추측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기형종들의 출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보고돼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이제서야 논란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관련 사안들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극비사항으로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 여러 개의 토마토가 뭉쳐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귀 없이 태어난 토끼 등 각종 기형종들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 목격됨에 따라 유력한 원인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후유증이라는 설이 제기됐지만 당시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주민은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 라며 관련 내용이 단순 의혹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역 주민 모두가 후쿠시마의 기형 식물과 동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며 세간에 알려진 사실들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기형 동식물에 대한 목격담이 일본 인터넷 상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인간에게도 미칠까 우려해 후쿠시마 출신과의 결혼을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음을 밝히기도 했죠.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 국제 원자력 사고 고장 등급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의 등급은 7등급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7등급 사고는 인류 역사상 단 2번뿐인데 그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조차 5등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도를 짐작할 수 있다 라고 전하며 체르노빌 사고는 33년이나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8년밖에 안 지났는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괴생명체들 또한 분명 자연 발생종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능에 의해 탄생된 기형종일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후폭풍을 우려해 입단속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논의는 제쳐두고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만 하는 안 좋은 일본 사회 분위기가 이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와버렸다. 나는 여전히 한국이 싫지만 이번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결과는 달랐겠지. 결국 자업자득이야.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잘못이 있어. 먹어서 응원하자며 있지도 않은 안전을 주장하는 정부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못하는 국민들도 다 똑같은 것들이야. 저 기형종들이 번식 기능이 있다면 앞으로 일본 동식물들은 새로운 진화의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군. 하얀색 까마귀도 멋지지만 검은색 비둘기가 나타나면 그것은 그거대로 멋있을지도. 일본인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피하고 있는데 이걸 수출할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 미야기현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그 어디도 일본산은 사지 않고 있어. 일본은 일본의 바보들은 속일 수 있어도 세계를 대상으로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WTO도 후쿠시마산을 위험하다고 낙인 찍었어. 이제 더 나가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후쿠시마가 되겠군. 나쁜 쪽으로. 동일보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곳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직접 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생전 본 적 없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대. 그걸 먹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됐다면 세계인들이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먹었을 거야. 거짓말 같지만 일본 정부는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체르노빌에서 재배된 가축과 야채를 판다면 어떨 것 같아?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황당한 소리는 안 했지. 아베 말대로 후쿠시마 사고로 생긴 변종이 아니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냐? 진짜로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그 이유는 하나야. 다가올 지진 때문이라고. 이래나 저래나 불길한 이유들 뿐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5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베트남 영문 매체 베트남 타임스와 VNX 블로러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이 21일 보도했다. 베트남 타임스는 베트남 보건부의 이날 발표 내용을 인용, 지난 16일부터 5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확진자의 79.9%인 214명이 완치됐고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감을 얻은 베트남 정부는 22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1일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36개 지방정부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거나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북부 타이빈 성과 남부 까마우성에서는 20일 9에서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부터 3개월간 지속한 전면 휴교령을 일부 해제한 것이다. 다만 학년에 따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 간격을 2m로 유지하는 등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전국 63개 대도시와 지방성을 고위험, 위험,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22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2일 끝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와 학교, 직장, 병원 밖에서 10명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규정한 총리령 15호를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한 채 출퇴근과 식료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을 삼가도록 했다. 또 식당 등 대다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을 금지한다. 베트남은 현재 전국적으로 111개 연구소가 실시간 RT-PCR 기술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으며 하루 1만 3천 개의 코비드-19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한 확인 테스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베트남 통신은 보도했다. 4월 20일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11개 실험실 중 39개 실험실에서 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들은 22개의 중앙 수준의 의료 시설 및 병원,
14개의 질병관리센터 및 기타 보건 분야 외부의 3개의 기관이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베트남에 약 1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제공했으며 독일에서 제작된 실시간 RT-PCR 키트 4만 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베트남 업체인 BSA사는 7만 개 이상의 테스트 키트를 제공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3만 개 이상의 키트와 BSA사가 실시간 RT-PCR 테스트를 위해 제조한 14만 개의 생물학적 제품과 함께 40대의 신속한 검사 기계를 할당했다. 그리고 또 다른 10만 개의 키트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8만 1287명이다. 사망자는 17만 436명이며 회복된 인원은 64만 6854명이다. 확진 환자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79만 27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에서 10위는 스페인 20만 210명, 이탈리아 18만 1228명, 프랑스 15만 5383명, 독일 14만 7065명, 영국 12만 4743명, 터키 9만 980명, 이란 8만 3505명, 중국 8만 2758명, 러시아 4만 7121명 등 순이었다. 일본은 1만 1135명으로 세계 23위에 올랐다. 해외 유입을 완전 차단한 국가인 홍콩, 대만, 베트남, 몽골은 각각 홍콩 1026명, 대만 422명, 몽골 3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이 4만 25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에서 10위는 이탈리아 2만 4114명, 스페인 2만 852명, 프랑스 2만 265명, 영국 1만 6509명, 벨기에 5828명, 이란 5209명, 독일 4862명, 중국 4632명, 네덜란드 375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263명, 홍콩 4명, 대만 6명, 몽골 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1일 0시 기준 확진자 수 1만 68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37명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보건용 마스크 필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항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항균 스프레이를 개발했다. 21일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벤텍스가 개발한 진메디 항균 스프레이는 KF 보건용 마스크 필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항균 효과를 유지한다. 그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스크 사용에 적극적이었던 국가에서 감염 완화 추세가 보이자 마스크 착용 권고로 대응 방침을 선회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문제는 KF94 수준의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벤텍스가 개발한 진메디 항균 스프레이가 마스크 재사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메디 항균 스프레이는 과학기술통신부 주관 IR52장 영실상을 수상한 복합 미네랄 친환경 물질로 뛰어난 항바이러스, 항균 기능과 각종 악취 제거 기능을 갖는 바이오 신소재다. 국가공인 시험 검사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진메디 항균 스프레이는 KF 보건용 마스크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았다. KF94 마스크 표면의 항균 스프레이를 도포 후 필터 성능을 측정한 결과 차단율은 98.44%로 나타났다. 다른 실험에서는 마스크 표면에 도포 후 72시간 동안 폐렴균에 대한 항균 상태가 지속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테스트에서는 항균 스프레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한 RNA 계열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99.99% 제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메디 항균 스프레이는 도포 부위에 항균 코팅막이 형성돼 최대 1~2시간 동안 항균 효과가 지속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한 RNA 계열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폐렴균, 황세포도상구균 등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해준다. 오경찬 벤텍스 대표는 최근 홍콩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스크 위에서 최대 7일까지 생존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마스크 표면을 만지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마스크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표면의 항균 효과를 유지해주는 항균 스프레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의 검역과 방역 체계가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항균 스프레이도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메디 항균 스프레이는 최근 일본과 미국, 베트남에 약 100만 개를 수출, 주문을 받았고 유럽 주요 국가와 수출을 논의 중이다.